법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한자를 보면요, 이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심의식이라는 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이 분별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제 뭐 심 혹은 의 혹은 식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때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서 그 심의식은 이제 다르지 않다, 이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유식불교로 오면서 이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를 우리의 이제 분별하는 마음, 이제 눈, 귀, 코, 혐음이 색성형 미촉을 접촉하고 또 거기서 의식이 있어서 눈으로 볼 때 보자마자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 이거를 안식이라고 그러고요. 또 귀로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 분별하는 마음을 이식, 이렇게 해서 전오식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식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온갖 분별식 있죠. 이렇게 이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들, 그걸 이제 우리가 육식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요별 경계식이라 그래요. 이제 경계를 이제 요별한다. 이 6가지 육식이 있는데 이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식불교에서는 7식이 있고 8식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심을 8식, 또 의를 7식, 그리고 식을 6식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그냥 방편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불교의 모든 교리를 공부할 때는 뭐 6식, 7식, 8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진리를 그렇게도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구나. 또 뭐 중관사상에서는 뭐 진재와 속재, 이법계와 사법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뭐 무슨 뭐 원성실성, 뭐 변계소집성, 의탁이성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그런 교리가 의미하는 무언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겠구나, 여기서는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논사들은 이런 식으로 뭐 교리를 해석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6식, 7식, 8식이 이제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 6식은 그냥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거죠. 요거를 보자마자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알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게 긴지 짧은지 알고, 뭐 색깔이 어떤지 저것과 이것이 뭐 어떻게 다르고, 이렇게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 분별해서 아는 마음, 대상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파악해서 아는 마음. 왜냐하면 분별해서 파악해서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 허망하다 그러잖아요. 식이 허망하다고 하는 이유는 분별해서 아는 것은 연기적으로 아는 거지 실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것이거든요. 아까 이렇게 말하듯이 요것만 딱 보면 우리는 이게 긴지 짧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분별해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길다라고도 할 수 없고 짧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이렇게 그냥 보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로 보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파악해서 알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비유를 드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테지만, 여기 이제 나랑 똑같아요. 얘가 나예요. 나는 얘가 크다 작다 하는 게, 나는 잘났다 혹은 못났다, 나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내 인생은 좋았다 나빴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키가 크다 작다, 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건 진실할까요? 이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인연 따라서 긴 거 옆에 오면 짧아지고,
인연 따라 짧은 거 옆에 보면 길어지잖아요. 이거를 유식불교에서는 의탁이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른 거에 의존, 타에 의존해서만 일어나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에 의존해서만 얘는 짧다라고 이렇게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거죠. 허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상을 파악해서 알 때 이 허망한 거를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은 괜찮았어? 내 인생은 별로였어. 나는 능력 있어? 능력 없어. 야, 저 사람 어때? 괜찮아. 별로야. 이렇게 괜찮은지 별로인지를 꼭 파악해서 알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파악해서 안 게 정확할 수가 없죠. 파악해서 안 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정확한가요? 얘 데리고 계속 평생 살았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파악을 못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린 분별, 나에 대해 내린 분별에서 파악한 결론은 허망한 거라서, 그래서 모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실로 보면 모를 뿐이다.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알 수 없는데도 우리는 아는 마음, 분별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아는 마음을 진실한 줄 알아서 거기 집착하니까 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크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키가 180 넘는 사람이 나는 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멍청한 생각이죠. 전봇대 옆에 가면 엄청 작죠. 어떻게 자기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크다는 의탁일성으로 딴 것과 의지해서 나보다 작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만 임시적으로 크다라는 분별이 일어날 수 있을 뿐이죠. 이렇게 육식이라는 것은 허망하게 다른 것과 비교 분별을 통해서 임시적으로만 그렇게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된 대상은 임시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분별된 마음을 쓸 수는 있지만, 안 쓸 수는 없죠. 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죠. 그 고정된 진실이 아니니까. 남들이 우리한테 야, 너는 뭐 부자냐 아니냐, 뭐 너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물으면 그냥 인연 따라 대화를 하느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나는 뭐 이만한 부자야, 뭐 나는 능력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자기 스스로 집착하고 사로잡히고 믿지 않죠. 그건 허망한 그냥 말할 때 쓰는 이 세속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도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그것 자체가 허망한 건 줄 아니까. 내가 잘났다 이래도 상대적으로 잘난 거지 진실은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잖아요. 얘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존재, 중도적인 존재라니까. 이렇게 내가 분별해가지고 잘났다 혹은 못났다라고 말하는 그 분별을 믿을 때는 인연 가합, 인연으로 거짓으로 만들어진 의탁이성이라는 다른 거에 의지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분별을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괴로울 일이 없죠. 이 세상에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의 여러분이죠. 지금 이대로의 나예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는 초기 경전에서 말하듯이 이게 8정도의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잘 산 것도 아니고 못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럴 뿐이죠.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게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없죠. 완전해요. 그냥 아무런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 무슨 괴로움이 생겨요? 이게 무슨 괴로움이 생겨요? 근데 분별해서 취하거나 버리려고 분별을 따라가면, 분별에 끌려가면 그때 이거는 취하지 못해서 괴롭고 저거는 버리지 못해서 괴롭고 하는 망상의 허망한 괴로움이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은 진짜 괴로움이 아니죠. 분별에서 만들어진 괴로움이잖아요. 분별이 한 단계 나아가면 취사간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12연계에서 말하는 우명행식 명생유깁 촉수애취, 수 좋거나 싫은 느낌이 인연따라 일어나면 그것도 허망한데, 느낌이 일어나면 애취, 애착하게 되고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애에서 취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분별을 했다가 그것이 취하고 싶은 마음, 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예요.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분별해야 있다 하고 없다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애취유, 애욕하고 취착해서 좋다라고 분별한 건 내 걸로 취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 유가 생겨요. 유가 뭐냐면 있는 게 생긴다면 존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한다라는 망상이 생겨요. 내가 돈을 실제로 벌어야 돼, 취해야 돼, 내가 저 집을 사야 돼,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싫은 것도 존재감이 생기고 좋은 거에도 존재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뭔가 내 인생에 딱 탄생했어요. 존재감이 생기면 그것이 내 인생에 딱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났고 뭔가 이 허망한 인연 가합인데 가짜로 화합해서 실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의식 속에서만 12연기로, 12연기도 환상이죠. 의식 속에서만 이렇게 있다라는 망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좋게 있는 것은 더 가지려고 집착하고 싫게 있는 것은 내 인생에 버리려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더 갖고 싶은데 가져질 때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존재화시켜버리면 그 존재되는 것은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을 겪게 돼요. 탄생했단 말이에요. 존재화됐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한 것도 아니지만 존재화되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엔 그게 허물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탄생시켰잖아요. 내가 나를 탄생시키고 나면, 생을 만들고 나면 노병사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탄생했다, 이거를 분별로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집을 가져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탄생시켰잖아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그 돈이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떠나버려요. 건강이 생겼다 머물렀다 떠나버리고, 모든 소유물이 생겼다 머물렀다 떠나버리고, 그게 떠날 때 괴롭잖아요. 변화할 때 괴롭잖아요. 이러한 허망한 거대한 삶이라는, 나와 세계라는 온갖 실제인 것 같은 세계가 내가 창조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유식이에요. 유식불교 할 때 유식, 오직 유자에 식, 알식자, 오직이 아르마리 분별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엔 오직 아르마리 분별밖에 없지 않아요? 만법 유식, 만법은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로지 식일 뿐이다. 실제 있는 게 아니다. 허망하게 분별의식으로 내가 있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분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 있는 거는 이거예요. 실제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고. 근데 그걸 자기식대로 분별해서 자기만의 허망한 거짓 세계를 창조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하죠. 무승자박으로,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분별의 포승줄을 가지고 자기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싶어라는 한 생각을 내 인생에서 문득 떠올리면 이걸 못 가진 괴로워요. 이 실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분별심이 생기고, 그렇게 분별이 생기면서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려는 행위를 하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 신고의 삼업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본래 공한 줄 알면, 본래 진실을 알면 가져도 막 집착해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해도 그 행동에 과도함이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도 가져야 돼 하더라도 못 가지면 괴로워 죽을 거야 이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줄 알면.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현실을 살기 위해서 이 얘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사법계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모든 것들은. 즉 배고프면 얘가 알아서 밥을 찾아요. 돈이 필요하면 얘가 알아서 돈 벌러 나가요. 저절로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무위자연으로서 저절로, 인연 따라 저절로 이렇게 삶은 펼쳐지고 있어요. 피어나고 있어요.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저절로 이렇게 살려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삶이 이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분별심, 신구의 삼업이, 즉 허망한 분별의식이 진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다가 본래는 무위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되 함이 없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와서 이렇게 나를 위에서 뚝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내가 피해야지 이러고 피하지 않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확 피하잖아요. 자동차가 갑자기 확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공이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확 튼단 말이에요. 눈을 확 감고. 내가 하는 거였나요? 무위행이잖아요. 저절로 하지 않나요? 저절로. 배고프면 막 계산을 막 해야 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부터 배고플 거야 하고 작정해가지고 배고프기 시작하나요? 지금부터 이제 배고프기 시작해? 그리고 명령을 내려야지 얘가 배고파 이러지 않잖아요. 저절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 이러지만 사실은 내가 먹는 걸까요? 배고프면 얘가 지가 알아서 밥 먹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을지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게 맞던가요? 어떨 땐 내가 결정하는 게 있기도 있어요. 운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인연과 맞아 떨어져서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나는 오늘 한식을 먹고 싶었는데 점심때 미리 와가지고 1시간 반 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가방을 던져놓고 자리를 잡으신다면서요? 자리를 잡고 이제 3, 4, 5 친구들끼리 나가가지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3, 4, 5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을 때 보세요. 나는 한식을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요 지하 1층에 짜장면 집이 있어요. 그 유명한 집이래요. 그 짜장면을 먹자. 뭐 멀리 나가기도 귀찮은데.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 마침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그래 짜장면 좋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또 짜장면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인연이 시키는 거예요. 인연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벌어져요. 이 세상은 의탁이성,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가지고 삶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를 빼버리면 그냥 무위행이에요. 저절로 모든 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개입돼가지고 나라는 망상이 나다 너다라는 걸 분별하는 게, 내가 개입되는 게 분별심이에요. 나를 만들어 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에 나를 자꾸 개입시켜요. 여러분 딱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딱 조망해보면, 나를 빼고 내 인생 말고 남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냐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대충, 그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즉 인연 따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연 따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인연이 어떤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학원을 안 다니고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안 했는데도 막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어릴 때부터 선행을 그렇게 했는데도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놈 되리란 말이에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기가 개입되면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노력이 부족해서 못한 거야. 엄마가 너를 똑똑하게 낳아줬는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강렬하단 말이에요. 이 진실을 믿게 되면 어때요? 삶은 저절로 인연 따라 펼쳐진다라는 진실을 믿게 되면 내가 노력은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난 무조건 최고 학교를 갈 수 있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희한하다니까요. 인연이 될 사람들은 그 우리가 봤을 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쥐는 맨날 놀았대요. 맨날 놀았는데 그 최고 좋은 학교를 갔다라면서 맨날 놀았다는 거라.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보니까 자기는 맨날 놀았고 공부를 좀 할까 싶어가지고 몇 달 공부했는데 뭐 서울대를 갔다리고 막 이러는 뭐 연예인 아줌마도 있었잖아요. 자기는 공부할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남들이 하길래 좀 해볼까 해서 좀 했더니 뭐 전국 뭐 0점 몇 프로 안에 들었다고 그러고. 그게 노력으로 되는 거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개입시켜서 노력해서 됐고 노력 안 해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노력에 달려 있을까요? 자기에게 달려 있을까요? 자기에게도 분명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인도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인연이 인이죠. 인. 근데 인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연이라는 게 뭐예요? 중중무진 무수한 연들이 이 세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혼자 마음을 내도 못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배치되는 교리가 아니에요. 즉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에요. 연기법은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 비슷한데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이처럼 무위행으로서 삶은 저절로 펼쳐지는 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진실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 하는 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이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나오면서 삶을 구경하고 오지 않았어요? 다 삶을 보면서 살았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감청 느껴 보고 생각해 보고 꿈꿔 보고 전부 다 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보는 이 자리에서는 분별이 없는데 그걸 볼 때 이제 분별해서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그 분별은 분별 허망한 의식이라서 허망한 줄 모르고 그걸 진짜인 줄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는 자리만 있으면 여여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순간에 자기를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없어. 난 내가 노력해가지고 공부 잘한 거야. 내가 돈 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 한 중년에 성공한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자기는 자수성가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보니까 뭔가 좀 보이는 게 있다. 그럼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가 딱 보인대요.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나처럼 정말 죽도록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안 될 수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하면 다 된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는 놈들을 보니까 다 대충 한다. 열심히 안 한다. 뭔가 대충 해서 못하는 거지 내가 해보니까 다 되더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니까요. 진짜로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제가 경험한 걸요? 제 인생에서 체험한 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죽도록 했는데도 안 되는 좌절을 어느 날인가 탁 겪고 나야 그때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겸손해져요. 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오만함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지혜로워지거든요. 너그러워지거든요. 상대방을 막 자기 식대로 자기 기준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분별하는 마음이 좀 수그러지거든요.
근데 그 분별이 옳다라는 생각에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대화가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내가 한없이 쪼그라들고요. 그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니까. 너무 독선적이고,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요, 삶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 나를 계획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하면 세상을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일까요? 제가 상주에서 살아보니까 그 동네 뒷산에 별의별 희한한 동물들이 다 있어요. 온갖 희한한 소리도 다 들리고, 거기가 백두대간, 요 옆에 야트막한 엽산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백두대간일 정도로 거기가 지대가 좀 높은가 봐요. 어제는 밤에 이렇게 차를 몰고 절로 들어가는데, 어이구, 이거 눈 오는 날에서는, 빙판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을 정도로 그냥 천천히 갔는데도 앞에 갑자기 코앞에서 멧돼지 같은 게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급격히 잡아가지고 개가 살고 나도 살았는데, 그런 애들을 많이 봐요. 많이. 특히나 저녁 때는 별 희한한, 이름도 모를 법한 뭐 희한한 동물 애들이 있어요. 동물들은요, 얘네들이 아프면 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이 동물들이 연구한 학자들한테 보면은 동물들이 아프면 평소에 먹던 걸 안 먹는데요. 그리고 단식을 하거나, 혹은 평소에 전혀 안 먹던 것, 육식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먹던 이상한 풀을 뜯어 먹거나, 평소에 이렇게 먹지 않던 걸 희한하게 자기에게 찾는데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먹거나 거기에 몸을 비비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우리는 6년, 3년, 12년을 배워도 자기 몸 치료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저절로 알아요. 여러분이 아프면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얘가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그냥 먹기 싫어지잖아요. 그냥.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얘가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 먹지 마라, 먹어라. 근데 우리는 그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을 믿지 않고 생각을 믿죠. 그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파서 먹기 싫어 죽겠는데 아파서 먹기 싫을 때는 모든 동물이 전부 다 안 먹거든요. 자연 단식을 하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은데. 우리가 단식원에서 막 연구하고 단식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 단식 누구나 다 해요.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낫는 법을 알거든요. 근데 사람만 아파가지고 먹기 싫은데도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밥심으로 이겨내야 돼. 밥심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걸 믿는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먹기 싫어 죽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먹어,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먹어, 계속 먹이고, 또 본인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게 맞는갑다 하고 먹기 싫어 죽겠는데도 꾸역꾸역 먹고, 또 그 생각을 믿으니까 어차피 한 일주일 지나면 낫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먹던 사람이 한 7일이면 날 걸 한 11일 돼서 낫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또 그래 생각해. 여봐, 밥심으로 이겨냈잖아. 단식해가지고 어쨌든 단식해도 어차피 또 뭐 며칠 갈 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역시 자연 단식을 하니까 저절로 몸이 재생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12년씩이나 학교를 다녀야만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집 질 줄 아세요? 여러분 몸 병 치유할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거 가장 단순한 의식주도 못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 한다니까요.
자기 집 자기가 다 질 줄 알아요. 제 방 앞에 새가 연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 새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뒤로 가봤더니만 바로 앞에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학교 다니면서 건축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런데 집도 짓고요, 어떻게 하면 밥 벌어먹고 사는지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다 어디서 뭔가 먹을 거 가져오고요, 아프면 알아서 또 치유하고요, 살아가는 방법을 100% 그냥 안단 말이에요. 무의자연으로 저절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배워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분별의식에 중독이 된 거예요. 사회 시스템도 그 분별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했고, 제가 어릴 때 되게 충격이었던 게 그거였다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이 학교라는 시스템을 벗어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보고, 무조건 이건 그냥 내 선택이 아닌 줄 알았어요. 무조건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가는 건 가기 싫어도 그냥 이건 무조건이야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를 자발적으로 안 가는 부모도 자발적으로 자식과 상의를 해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맞아떨어져서 서로 학교 가지 말자, 그 대안교육 하겠다, 아니면 우리 집에서 그냥 자연 속에서 키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충격이었어요. 저는 사회 시스템 속에 무조건 들어가야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내가 이 사회에서 배웠던 것이었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되게 놀라웠고 좀 자유로웠달까? 이럴 수 있구나, 그게 맞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요. 보세요. 본래 저절로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사라져요. 밥만 먹을지 내가 결정 안 해도 저절로 결정이 내려지고요. 오늘 오후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대로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거 하루 가는 길에 1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인연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12연기에서 무명행 이러잖아요. 무명행식 명생육임 나가잖아요. 무명, 어리석은 게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까 말한 건 이게 다 진실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진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이 무명,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 모든 행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유의조작으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고 있는데 내가 한 생각 보태가지고 내가 했다, 이건 좋은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그걸 자기가 조작해서 무의행인데 유의조작의 행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의행으로 들어가면은 행위하되 행위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2연계가 딱 끊어지니까 더 이상 노병사의 괴로움이 연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업을 짓는다, 나는 악업이 많다, 나는 선업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업을 짓는 주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업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업을 지을 때마다 행위를 통해서 업을 짓잖아요. 행동을 할 때마다, 업을 지을 때마다 행동의 결과 어떤 지식이라는 부산물이 만들어져요. 난생 처음 이 냄비를 본 사람이 뭔지 몰랐다가 냄비를 손으로 딱 만져보고는 뜨거워라는 걸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나서 이거는 뜨거울 수 있구나, 그럼 이거 만지기 전에 내가 무조건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 뜨거운 거구나, 이런 아르마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식이라 그래, 식.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행동을 해보니까 칭찬을 받았다, 저 행동을 하니까 비난을 받았다, 이 행동은 좋은 행동이구나, 부모님은 이 행동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구나라는 행동의 결과 지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지식들을 쌓아왔죠, 살면서. 그게 무명행식이에요. 식, 분별의식이 생겨나요. 근데 그 식이라는 게 허망한 데서 만들어진잖아요. 유의조작의 허망성에서 만들어진 허망한 분별의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키가 작구나, 그래서 나는 키가 크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아, 이래서 막 절망하며 살았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절망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게 진실하지 않은 줄 모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분별 의식을 규정했단 말이에요. 진짜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나는 못났어.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이게 행위잖아요. 업을 지은 거예요. 시험을 봤더니 이 결과가 안 좋았고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공부 못하는 놈이라고 무시했어. 그 의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 놈, 난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자기에 대한 자아의식, 이 세상에 대한 분별의식이 자꾸 쌓여간단 말이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이 쌓아가고 나면 그 분별의식의 필터가 내 안에 탁 켜켜 쌓이고 나면 그걸로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모든 것들이 분별의식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돼요. 그걸 명색이라 그래요. 그렇게 분별로 바라본 세계는 이름과 모양을 지니고 있어요. 개똥이, 소똥이 내 친구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딱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이름에 분별이 같이 떠올라요. 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미지도 같이 떠올라요. 분별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름과 모양으로 부여한 다음에 자기 분별 의식을 투영해서 이 대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기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이름과 모양을 지닌 어떤 것으로서 만들어지면, 자기가 분별로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지면 그것을 보는 나, 그 소리를 듣는 나, 냄새 맡는 나, 맛보는 나, 감촉 느끼는 나, 그것을 분별하는 나, 이 내입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명색, 무명행식, 명색, 유깁, 이런 유깁. 눈 깊고 혐엄 뜻이라는 걸 또 만드는 거예요. 분별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식, 명색, 유깁이 화합해가지고 즉 18개가 만들어져서 18개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지. 이 세 개가 접촉하면, 촉하면 수,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자마자 자기 과거에 배웠던 업식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대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걸 보자마자 내가, 내 유깁이 저 명색을 접촉하자마자, 촉하자마자 의식,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그저 그렇다라는 분별의식이 일어나요. A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괜찮은 친구, 별로인 친구, 이런 의식이 일어나요. 이게 촉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면 거기에 수, 느낌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좋은 느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면 애취로 이어지죠. 좋은 사람은 내가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애착하는 사람, 이 사람과 나는 절친이 되고 싶어,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존재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드디어 비로소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탄생되고 나면 노병사를 겪어요. 얘랑 친해질 땐 행복하다가, 얘랑 멀어지면 또 괴롭다가, 얘가 나 싫다려면 또 괴롭다가, 얘가 나를 영영 떠나가면 갑자기 괴로워 죽을 것 같다가, 얘가 죽고 나면 그 절망감도 생기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내 집, 내 차,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 이런 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것에 돈에도 명예도 권력, 지위, 모든 것에 느낌이 있어요. 좋다는 느낌, 싫다는 느낌, 그저 그렇다는 느낌. 좋은 느낌은 취하고 싶고, 싫은 느낌은 버리고 싶고, 취하는 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서 분별의식이 일어나고, 이런 12연기가 갑자기 내면에서 12연기가 연기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분별이 일어나는 구조. 이런 식의, 이걸 꼭 12연기가 12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도 12연기, 10지연기, 8지연기, 6지연기, 5지연기, 3지연기, 2지연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설명할 수 있어요. 정형화된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12연기, 전부 다 분별망상이구나. 이 세상에 생겨났다는 모든 것이 다 분별이구나.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별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나면 이제 어떤 게 벌어지냐면요, 아까 말했죠, 자기 업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업이 쌓여요. 분별의식이 쌓여요. 업식이 쌓여가요. 자기 안에
업식이 쌓여가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별로야, 나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의 식이 쌓여가, 나에 대한 의식이 쌓여가고, 타인에 대해서도 A, B, C, D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런 분별이 쌓여가요. 이렇게 쌓아 저장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그래서 업장 있잖아요, 업장, 업식, 업을 자기 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요. 쌓아버려요.